안녕하세요. 누수탐지사 이승훈입니다. 가정집에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수도 계량기에 별침이 돌아간다면 배관상에서 누수가 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냉수 배관과 온수 배관상에 누수가 존재할 때 수도 계량기에 별침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특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배관상에 누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수도 계량기에 별침이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영상부터 보실게요. 여러분은 수도 계량기에 별침이 돌아가는 것에 집중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영상을 시청하셨는데 첫 번째 영상에서 수도 계량기의 별침은 시계 방향으로 움직였다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였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두 번째 영상은 시계 방향으로 일정량 움직이다가 멈추죠. 그런 다음 다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계량기 별침이 돌아가긴 했지만 배관상에 누수가 존재해서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수도 계량기 별침이 움직였던 원인은 바로 불안정한 수압 때문입니다. 먼저 수도 계량기를 기준으로 외부 배관과 내부 배관으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외부 배관에서 일정한 압력으로 물이 공급되어지면 내부 배관 역시 동일한 압력을 일정하게 받고 있겠죠. 자, 그래서 항상 같은 압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부에서 공급되어지는 수압이 일정하지 않은 겁니다. 불안정한 거죠. 이렇게 불안정할 때 조금 전 시청하셨던 영상에서의 별침 움직임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실게요. 압력의 변화에 주목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압력이 5.2kg에서 5.8kg까지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압이 일정하지 않은 거죠. 자, 수압이 높다는 이야기는 같은 공간 안에 더 많은 물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압이 높아졌을 때는 내부 배관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고 수압이 다시 낮아졌을 때는 외부로 물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계량기 별침이 돌았다가 반대로 돌았다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압이 불안정한 원인이 있겠죠. 이런 현상은 주로 높은 지대에 물을 원활히 공급해주기 위해서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배관의 예를 들면 고지대의 급수구역이 있어요. 이런 고지대의 급수구역에 물을 원활히 공급해주기 위해서 가압장을 설치합니다. 이 가압 펌프가 작동과 정지를 반복하면서 수압 편차가 발생하게 되면 이 높은 지대에 있는 급수구역의 압력은 불안정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예로 아파트나 빌라 등에 물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지하 저수조에 있는 물을 펌프를 사용해서 공급해주는 방식이라고 할 때 펌프가 가동되거나 정지할 때 수압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압 편차가 발생하면 상층부에서 물을 공급받을 때 수압은 불안정할 수 있겠습니다. 꼭 고지대가 아니더라도 수압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상유속이 발생할 때인데요. 그림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수용가들이 있습니다. 자, 물을 공급받는 집들이 있고요. 이렇게 물을 공급해주는 배관을 급수배관이라 하는데 편의상 외부 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정집 내는 내부 배관이 있겠죠. 자, 외부 배관의 압력은 1.5kg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배관의 압력도 역시 같은 압력을 받고 있겠죠. 자, 이때 이 집에서 수압이 약하다면서 펌프를 설치합니다. 펌프를 설치해서 2.5kg 압력으로 물을 사용합니다. 자,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유속의 흐름은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펌프를 가동하게 되면 물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외부 배관의 압력이 낮아져 버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외부 배관의 압력은 1.3kg로 낮아졌죠. 자,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기 때문에 내부 배관에 들어있는 물이 외부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압력을 또 유지를 하겠죠. 자, 이렇게 펌프 등을 사용해서 물을 끌어다 쓸 경우 이상유속이 발생하게 되고 외부 배관의 압력이 불안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수압 때문에 계량기 별침이 움직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검침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누수탐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관경 100mm 그리고 관로 길이 1km 구간을 누수탐지를 했습니다. 누수탐지를 해서 누수지점 1개소를 찾아서 수선을 합니다. 수선 후에 더 이상 누수가 없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이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한 달에 600톤이 누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더 이상 누수는 없었고 이렇게 불안정한 수압 때문에 계량기가 돌았다가 멈췄다 하면서 상승한 검침량이 한 달에 600톤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자, 다음으로 계량기 내구성이 저하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체크밸브,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하시거나 역류 방지형 수도 계량기로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 계량기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 의뢰를 하셔서 교체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수압이 높은 경우에 가마 밸브를 사용하셔도 같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마 밸브는 압력을 낮추어 주는 밸브죠. 예를 들어서 공급 압력이 5에서 6kg로 불안정할 때 가마 밸브를 설치해서 적정한 압력으로 낮추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마 밸브를 설치해도 역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수탐지를 하신다면 가정집 누수탐지 현장에 가셨을 때 수도 계량기를 습관적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이때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을 관찰하실 텐데요. 조금 전처럼 움직이는 것이 배관상에 누수가 있어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불안정한 수압 때문에 움직이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수배관, 그러니까 냉수배관과 온수배관상에 누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먼저 모든 수도꼭지를 잠궈줍니다. 화장실 변기 하단에 관부치 앵글 밸브도 잠궈주고요. 정수기로 물을 공급해주는 직수 밸브도 잠궈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도 계량기 앵글 밸브를 잠그신 후에 10분 정도 방치를 하십니다. 이 방치하는 이유는 내부에 있는 배관에 물이 누수 지점으로 빠져나갈 시간을 주는 거죠. 자, 중요한 점은 수도 계량기 앵글 밸브를 10분 후에 다시 열어줄 때 계량기 앵글 밸브를 잠그기 이전에 별침의 움직임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계량기 앵글 밸브를 열 때 별침이 시계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게 된 이유는 직수배관상에 누수가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계량기 밸브를 열어줄 때 빠져나간 만큼 물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누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는 기존의 수압 편차로 인한 움직임, 계량기 별침의 움직임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앞의 영상처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조금 돌아갔어요. 자, 이 현장의 경우 계량기 앵글 밸브를 잠그기 전의 움직임과
계량기 앵글 밸브를 다시 열어주고 난 후에 움직임이 똑같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수배관상의 누수는 없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오늘은 배관상의 누수는 없지만 수도 계량기 별침이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뉴스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